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우리 경북 농업이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경북 농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농업 대전환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객관적인 수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가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심해지는데 빚은 오히려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이 지난 12월 3일 발표한 최근 10년 경북 농업의 변화라는 기획통계에 따르면요. 작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경북 농가의 연간 소득은 5,055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2015년의 3,822만 2천 원 보다가 한 32.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를 좀 더 뜯어봐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농가 소득이라고 이제 집계한 건데 32% 정도 증가했죠. 그런데 농가 소득은 크게 이전 소득, 그 다음에 농업 소득, 농업 외 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이전 소득이 뭐냐면 개인의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해서 그 대가로 받는 일반 소득과 다르게 다른 가게나 정부, 기업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얻는 수입을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전 소득이 한 10년 동안 150.5% 정도 증가했고요. 나머지 두 가지 소득이죠. 농업 외 소득은 10년 동안 한 8.7%, 농업 소득은 한 8.3% 증가하는데 머물렀습니다. 결국 국가 등으로 받는 한 보조금 등등이 한 150% 증가했고, 나머지의 이제 소득들, 농업 소득, 농업의 소득은 한 8.8%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 소득은 좀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거 보고요. 결국 이제 이전 소득이 150% 증가했다는 건 세금 투입이 좀 많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평균 자산을 좀 살펴보면요. 4억 8,674만 5천 원으로 2015년 대비해서 한 1억 1,913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2% 증가했고, 부채는 2,560만 9천 원으로 2015년 대비 808만 4천 원, 즉 한 46.1%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한 32% 늘 때 부채가 한 46% 늘었으니까 네. 부채 증가 비중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죠. 한편 좀 인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인구 구조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좀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경북의 농가 수가 16만 3천 가구로 약 12%가 줄었습니다. 인구는 22%가 급감해서 32만 명성이 되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인구 비율의 문제인데요. 전체 농가 인구 중에 60에서 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전에 한 42%였는데 현재 한 59.4% 정도로 59.2%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반면에 15세에서 64세까지 이제 이른바 생산 가능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38.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농가의 인구 구조가 인구 자체도 줄었지만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네. 앞으로 이제 미래 활력을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기후 변화 탓에 사과 재배 면적이 강원도는 늘고 경북은 급감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어떤 작물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좀 현황을 살펴보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북에 지난 10년 사이 사과 생산량이 무려 23.2%나 줄었습니다. 네. 특히 재배 면적 감소가 전국 다른 지역보다 한 2배 빠른데요. 반면 더 서늘한 고지대인 강원도죠. 원래 강원도는 추워가지고 사과를 못 짓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재배 면적이 늘어난 추세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우리 경북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기후 온난화 시대 또는 기후 이상이 이제 계속 이제 상시화되면서 경북의 사과 독점 시대가 점점 끝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죠. 그 빈자리를 이제 다른 과일들과 채소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과일 중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에도 잘 자라는 포도하고 복숭아가 재배 면적과 생산이 모두 늘었고요. 채소류의 변화가 더 드라마틱합니다. 전통적인 효자 작물이었던 건고추는 좀 줄어들었는데요. 양파는 47.3% 늘어났고, 마늘은 39.7% 늘어났고요. 참외는 43.4%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한 10년 새 40% 이상 폭증했고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된 희비가 갈리는 작물이 참 나뉘는데요. 결국 이제 경북 농업이
기후 변화에 맞춰서 이제 장목 전환이라는 그러한 이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최근 이철우 도지사는 3선 도전 의지를 밝히면서 농업 대전환을 제1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핵심은 공동 영농인데 이 소득을 배로 늘리겠다는 전략인데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고령의 농민이 조그만 이제 소규모 영농을 해서는 이제 소득이 늘기도 어렵고 경쟁력도 갖추기 어렵다라는 점이고, 이제 농지를 합쳐서 법인을 만들고 기계가 쉬운 콩이나 마늘 같은 고소득 작물로 전하자. 이게 골자입니다. 그 선진국처럼 이런 규모의 경제를 도입하려는 거죠. 그래서 땅도 요즘은 요만큼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합쳐서 약도 치고 뭐 비료도 놓고 기타 영농 활동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 면적당에 이제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 네. 논리인데요. 그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요. 그 실제 경주시의 안강읍 대청법인 사례가 아주 고무적입니다. 23개 농가가 모여서 약 65헥타르, 굉장히 대규모죠. 그 땅에 벼와 콩을 이제 콩과 조사료를 심었는데, 이를 통해 기존에 한 4억 6천만 원 되는 이제 그 소득이 5년 내에 한 60억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 그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주의 위천진 환경법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친환경 당근과 마늘로 이모작을 해서 소득을 3배 가까이, 즉 7.8억에서 22억 가까이 높이는 그것이 가능한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두 곳이, 아까 말씀드린 두 곳이 최근에 농림식품부의 전국 공모 사업에 나란히 선정되면서 경북이 주도한 공동 영농 모델이 국가 표준으로 이제 인정받고 선정받는 그 성과를 내었는데요. 이게 어떤 기존에 열심히 짓고 근면히 짓는 그런 농사, 우리 사실 억수로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그것도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마을에서 공동치사 육아까지 해결하는 생활 공동체로 이 전환까지 꿈꾸고 있다. 이것도 한번 이제 주목할 포인트 같습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도의회 시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어느 한 도의원은 경북이 농도라면서 정작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은 9%대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농업 예산 전남 전북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말은 대전환인데 왜 예산은 줄구냐 또는 이거밖에 안 내느냐 이런 이제 지적인 거죠. 네. 경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2026년도 경북의 전체 예산 중에 농업 분야가 차지한 비율이 조금 적은데 9.17%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 3년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농도의 라이벌인 전남이나 전북이 꾸준히 한 11%에서 13% 정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은 경북이 상대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있지만 좀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 2% 정도 부족한데 좀 이 점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네. 한편 주목할 수 있는 건 또 안전 예산입니다. 그 경북이 좀 이거는 좀 자랑스러운 아닌데 농기계 사고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고 예방 교육이나 안전 장비 예산 지원을 늘릴 필요가 이런 지적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데요. 정작 이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오히려 줄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의 진정성은 한편으로 어떤 모토나 그런 방향성도 있지만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냐 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북도의랑 합쳐서 예산 배정에도 한 번 더 좀 추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한 의원은 농기계 사고나 드론 방제 부실 문제를 꼬집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 사실 드론이 농약 방제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비용 대비 굉장히 괜찮은 수단이라고 알려져서 했는데 네. 이 때문에 병해충을 못 박아서 좀 일부 피해를 본 농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첨단 기술인 드론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는 고마운 이제 그 존재인 건 맞는데 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좀 다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충환 도의원이 제기한 의서군의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래 깨씨무늬병이라는 병해충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농민들은 이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드론 방제에 이제 그 돈을 주고 약을 쳤는데 좀 못 막은 사례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급된 벼 품종 자체가 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병충해에 약한 그런 측면이 있는 품종이다. 이게 1차적 원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방제의 부실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드론 이제 조종하는 분이 숙련되지 않아서 약을 덜 뿌리거나 너무 빨리 날아가 버렸다. 이런 점이 이제 지적되고 있어서 방제 효과가 약해졌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좀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나 농협이 업체에다만 맡겨두니까 좀 더 부실해진 게 아닌가 이런 원인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업은 기계화가 큰 하도였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빌려주거나 관련해서 자금 보조를 해주는 정책이 많았는데요. 이제 농업이 그런 이제 패러다임을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대에 맞게 대규모화, 집단 농장화, 드론 AI를 이용한 첨단 농업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관련한 농업 인프라 구축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경부 고속철도하고 포항 제철할 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 발전이 기반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농업에도 같은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서 이른바 농업 인프라 구축에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존의 보조금이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이른바 농업 인프라 구축에 좀 투입을 해야 된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의 핵심이 뭡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전국에서 10개 시군을 선정해서 향후 2년간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농촌 지역에 지급한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제 연령이나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15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우리 지역 같으면 영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문제가 이제 지금 진행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당초와 달리 이제 도비 비율을 30%로 일괄해서 상향해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비는 40%로 정해져 있는데 도비가 30%가 되고 시군비가 30%가 되거든요. 근데 시군의 입장에서 또 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중앙정부보다 도나 시군은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가 매우 약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소득의 30%는 도가 하고 시군이 30% 하면은 이게 예산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이 없고 너무 부담이 있다. 또는 정부가 선거 놔두고 생색만 내지 않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청량군 같으면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까지 있다가 김태형 도지사가 그러면 요거는 도가 한 30%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지금 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가 채무를 4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D1, D2, D3, D4 이렇게 4가지인데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강사인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말 대한민국의 광해 국가 부채죠. 그 D4입니다. 총 4,632조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무려 181%에 해당하는 건데요. 지난 12월 11일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죠. D3입니다. D4보다는 좁은 건데 그게 한 1,738조 되는데 여기에다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1,500조, 군인연금 부채 267조, 공무원연금 1,052조를 더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연금의 보장을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봐야 돼. D4까지 봐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국가 채무가 더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서 미래 세대의 빚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도 겸허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물론 농촌에 대해서 특히 우리 경북 북부에 대해 지원은 필요하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또 농민들이 의지해야 할 지역 농축협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 조합들의 적자 비율이 전국 상위권이라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의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임매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적자를 낸 지역 농축협 비율이 대구가 전국 2위인 9.09%, 그리고 경북이 4위인 6.62%인데요. 전국 뭐 거의 한 최상위권의 부실을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전국적으로 적자 조합이 1년 새에 3배 가까이 폭증을 했습니다. 19곳에서
두 곳인데요. 이 적자의 원인이 뭐냐면은 뭐 농업의 현실이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농산물 가격 폭락 이런 농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PF라고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대출이 부실화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건설 경기가 좋을 때에 이제 농협들이 참 뭐랄까요, 좀 큰 야망을 가지고 이자 수익을 창출해 보겠다고 한 위험한 브릿지론이죠. 부동산 개발 초기 자금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꺾이면서 이 돈이 다 묶여버리고 부실화되어 버린 거죠. 소위 이게 그 부실 채권이 된 건데요. 사실 이게 이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인 농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게 되죠. 당장 배당금도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해산되게 되면은 농민들이 이제 출자한 그런 자금도 못 받게 되는데 어떤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농협은 그런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농민들의 삶을 떠받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PF 대출을 할 때에 좀 더 이제 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이 점은 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런 PF 대출에 따른 부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고 이 점에서 인미의원실의 지적은 참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농촌을 살리겠다면서 청년들을 불렀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들은 빚더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언론사는 대출 위주의 지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 지원 5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뜯어보면은 5억을 무이자 내지 저리, 거의 저리입니다. 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5억을 빌려서 사업하는데 결국 5억을 갚아야 됩니다. 그 빚을 고스란히 청년들이 안는데 또 이 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다가 수입이 안 나게 되면은 이제 부실화되면 결국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5억을 그대로 빚으로 떠안고 기존에 적자난 것도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 문제는 다른 농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이게 정말 타격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이 많으면은 어떤 이 위기를 그동안 자산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의 문제는 지금 대출을 많이 준다고 해서 될 방법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아까 이철우 지사가 말한 것처럼 집단 영농을 통한 어떤 그런 활로를 모색하도록 해줘야 되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청년들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농업의 인프라, 그 외에 의료라든지 뭐 각종 교육 인프라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6년 경북도가 이 농업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과 의회가 가장 먼저 머리를 맞대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예, 좀 전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가 농업의 방향성은 제대로 잡았다고 봅니다. 네. 집단 영농인데요. 또 하나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가려면은 AI가 스마트입니다. 그런데 집단 영농 그리고 AI 스마트를 하려면 어마무시한 자원이 듭니다. 네. 자본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각종 비료라든지 물링을 살포하는 그런 시설을 또 온도 조절해서 하려면은 정말로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도나 또는 시군,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건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뭐 임대를 해서 받는지 이런 점으로 가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어떤 우리가 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발 시대 때에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짓고 포항제철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에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하고 포항제철이 필요하다 이건데요. 이게 바로 지금 스마트화 또 집단화, AI화에 대한 자본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농업에 맡겨둬서는 개개인의 농가들은 자본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출 많이 내주고 보조금 주는 정도로는 해결이 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상북 경부고속도로처럼 대대적인 큰 인프라를 농업에 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추가할 것은 이제 친환경 농업이죠. 거기에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비닐이나 이런 농부자재 물품인데요. 이 부분을 좀 생분해되는 거를 해서 좀 농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환경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방향성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농업 대전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